형부, 넣어주세요. 제가 물이 좀 많아요. 많이 젖었어요. 너무 좋아요. 소파의 가죽이 그들의 피부에 달라붙었다 떨어지며 끈적한 소리를 냈고 오래된 소파 프레임이 그들의 격렬한 리듬에 맞춰 둔탁한 소리를 반복해 내뱉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죄책감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처제와 형부가 강을 건넜습니다. 그 강의 이름은 배신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밑에 따봉 버튼을 눌러주세요. 누르는 것은 무료이고 저에게 많은 격려가 됩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55살인 강서구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사무실로 출근해 컴퓨터를 켜고 오늘의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오전에 계약한 건 오후에 새 매물 답사가 잡혀 있었습니다. 평범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서구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내 영미였습니다. 여보, 지금 바빠? 내 동생 은미 알지? 걔가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올 것 같아. 서구는 아내의 동생 은미를 떠올렸습니다. 결혼식 때와 명절에 몇 번 본 적 있는 그녀는 영미보다 6살 어렸고 성격도 영미와는 달리 밝고 활달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은미, 갑자기 왜? 은미 이혼했잖아. 애 양육권도 못 받고. 포항에서 혼자 지내는데 완전히 폐인처럼 산대. 그래서 내가 대구로 데려와서 뭐라도 시켜볼까 해. 서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은미의 결혼 생활에 대해 깊이 알지는 못했지만 그녀가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집에서 지내게 하려고? 응, 당분간. 요즘 여보 사무실 사람 구한다며. 은미가 배우면 어때? 그애 대학 나왔잖아. 머리도 좋아. 서구는 망설였습니다. 사실 최근에 함께 일하던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면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동생과 함께 일하는 것이 썩 내키지는 않았습니다. 글쎄, 부동산 일은 경험이 중요한데 일단 배워보게 하면 어때? 그애 지금 정말 힘들어. 내가 좀 도와주고 싶어. 결국 서구는 동의했습니다. 영미의 동생이니 거절하기도 어려웠고 잠시 도움을 주는 것이라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주말이 되어 은미가 도착했습니다. 서구가 마지막으로 그녀를 본 것은 5년 전쯤이었습니다. 그때 밝고 쾌활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헬쑥한 얼굴에 생기 없는 눈빛을 한 그녀의 모습에 서구는 놀랐습니다. 그러나 예쁜 외모는 그대로였습니다. 형부, 오랜만이에요. 은미가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그래, 오랜만이다. 어서 들어와. 서구는 그녀의 가방을 받아들고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영미는 이미 은미를 위해 작은 방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들의 두 딸은 몇 년 전부터 일본에서 일하며 지내고 있어서 빈 방이 있었습니다. 딸내미들 방 비어 있으니 거기 써. 불편한 거 있으면 말해. 영미의 말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동생을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은미는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은미는 거의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았고 영미는 동생의 그런 모습을 못마땅한 듯 바라보았습니다. 밥 좀 먹어. 그렇게 안 먹고 어떻게 살아? 내일부터 형부 부동산 사무실 나가는 거 알지? 그러니까 오늘은 일찍 자고. 은미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은미와 함께 사무실에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실로 향하는 차 안에서 두 사람은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서구는 운전에 집중했고 은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 서구는 간단히 업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우선은 전화 응대하고 매물 정보 정리하는 일부터 배워볼래? 어렵진 않아. 은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구는 그녀에게 컴퓨터 사용법과 기본적인 업무 흐름을 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은미는 생각보다 빨리 적응해 나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은미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무기력하던 모습은 여전했지만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책임감 있게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집에서도 식사 준비와 간단한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서구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며 안도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은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 업무에도 완전히 적응했고 집에서도 활기를 되찾아갔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서구는 그런 그녀의 변화에 은근히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형부, 이거 확인해 주세요. 은미가 매물 정보를 정리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서구는 그녀의 일 처리 방식이 꼼꼼하고 정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미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일을 처리했고 고객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잘했네. 이제 거의 다 배운 것 같은데. 형부가 잘 가르쳐 주신 덕이죠. 근데 계약서 작성이랑 법적인 부분은 아직 어려워요. 서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서의 생활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서구와 영미 둘이서 거의 대화 없이 각자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상이었지만 은미가 오면서 집안에 웃음소리가 늘었습니다. 은미는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도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간식을 만들어 두 사람에게 나눠주곤 했습니다. 언니, 형부, 제가 핫초코 만들었어요. 영미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동생의 변화에 안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서구는 은미가 건네준 핫초코를 마시며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이 활기를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서구는 외곽의 매물을 확인하러 가기 위해 은미와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도로는 점점 미끄러워졌습니다. 형부, 비가 많이 오네요. 조심해서 운전하세요. 은미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서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 내가 운전한 지 몇 년인데. 그때 갑자기 앞차가 급정거했고 서구도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가 미끄러지면서 은미가 앞으로 쏠렸고 서구는 반사적으로 한 손을 뻗어 그녀를 막았습니다. 그의 손이 은미의 어깨에 닿았고 두 사람은 잠시 그 상태로 멈춰 있었습니다. 서구는 얼른 손을 떼고 운전대를 다시 잡았습니다. 은미의 부드러운 어깨와 달콤한 향기가 그의 감각을 자극했습니다. 서구는 당황스러움을 감추기 위해 더욱 운전에 집중했습니다. 그날 이후 서구는 은미를 보는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웃는 모습, 말투, 걸음걸이까지 전부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자주 바라보게 되었고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즐거워졌습니다. 서구는 이런 자신의 감정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내의 동생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8년 동안 무미건조했던 결혼 생활 속에서 은미의 밝은 에너지는 그에게 신선한 자극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서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부, 아직 안 주무셨어요? 은미였습니다. 그녀도 잠을 이루지 못했는지 물을 마시러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파자마 차림의 그녀는 평소보다 더 귀여웠습니다. 아, 그냥 생각할 게 있어서 저도 잠이 안 오네요. 은미는 서구의 옆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구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형부, 저 요즘 많이 좋아졌죠? 응, 많이 달라졌어. 처음 왔을 때랑 비교하면 정말 다른 사람 같아. 다 형부랑 언니 덕분이에요. 특히 형부가 일도 가르쳐 주시고 정말 감사해요. 은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구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이 반짝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충동적으로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부, 은미의 작은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습니다. 서구는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깨닫고 얼른 손을 떼려 했지만 은미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 순간 서구는 자신의 감정이 은미에게도 전해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돼. 서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은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까지 회식을 하고 온 영미였습니다. 두 사람은 황급히 손을 떼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왜 이 시간까지 안 자고 있어? 영미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 그냥 잠이 안 와서. 서구가 대답했습니다. 언니, 술 많이 마셨어? 꿀물 해줄까? 은미가 자연스럽게 말을 받았습니다. 서구는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방금 전의 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지만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은미와의 짧은 순간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서구는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지만 은미를 대할 때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은미도 마찬가지인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필요 이상으로 말을 적게 했고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서둘러 피했습니다. 사무실에서도 그 어색한 분위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서구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려 했지만 은미가 옆에서 일할 때마다 그녀의 향기와 존재감이 그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형부, 이 계약서 확인해 주세요. 은미가 서류를 들고 다가왔을 때 서구는 그녀의 손에 자신의 손이 닿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두 사람의 손이 스쳤고 그 순간 서구는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놀랐습니다. 미안,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에요. 은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서구는 자신도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은미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집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를 의식하며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영미는 바쁜 업무로 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았고 그럴 때마다 서구와 은미는 둘만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대화를 나누거나 TV를 함께 보았지만 어젯밤의 사건 이후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형부, 어제 일은 은미가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습니다. 서구는 두근거렸습니다. 말하지 마. 그냥 있자. 그런 일은 없었던 거야. 하지만 안 돼, 은미야. 넌 내 처제고 난 네 언니랑 결혼한 사람이야. 서구의 말에 은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구는 그녀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그러면 더 위험한 상황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구는 이런 감정이 일시적인 것이라고 자신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오랜 결혼 생활의 권태로움에서 비롯된 일탈일 뿐이라고.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은미에 대한 감정이 진짜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서구와 은미 사이의 어색한 분위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가능한 단둘이 있는 상황을 피하려 했지만 부동산 일의 특성상 함께 다니는 일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북구 쪽 아파트 두 곳을 보러 가야 해. 서구가 사무실에서 일정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혼자 가볼까요? 은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아니, 계약 가능성이 있는 매물이라 내가 직접 봐야 해. 같이 가자. 서구의 말에 은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에 오른 두 사람은 대화를 거의 나누지 않았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만이 어색한 침묵을 메웠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를 확인하고 나온 두 사람은 점심시간이 되어 근처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조용한 분위기의 식당에서 마주 앉은 그들은 메뉴판만 바라보며 말을 아꼈습니다. 은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부, 저희 계속 이렇게 어색하게 지낼 건가요? 서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도 이 상황이 괴로웠습니다. 은미에 대한 감정은 점점 커져가는데 그것을 억누르려 할수록 더 힘들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난 결혼한 사람이고 형부 저도 알아요. 저도 이런 감정이 잘못된 거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은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들이 주문한 음식이 나왔고 대화는 그렇게 중단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묵묵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두 번째 아파트를 보러 가는 길,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서구는 서둘러 차를 세우고 우산을 찾았지만 차에 우산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산을 안 가져왔네. 서구는 잠시 고민하다가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이거라도 쓰고 뛰자. 두 사람은 재킷 하나를 머리 위로 들고 비를 피해 달렸습니다. 좁은 재킷 아래에서 두 사람의 몸이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서구는 은미의 체온과 향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 현관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이미 많이 젖어 있었습니다. 비 맞으니 시원하네요. 은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구는 그녀의 웃는 모습에 심장이 떨려왔습니다. 물방울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이상하게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는 충동적으로 손을 뻗어 그녀의 뺨에 흐르는 빗물을 닦아주었습니다. 형부, 은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 순간 서구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억누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숙여 은미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댔습니다. 짧지만 강렬한 키스였습니다. 미안해. 서구가 황급히 몸을 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은미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아파트를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들의 관심은 매물이 아닌 서로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차에 오른 두 사람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지만 그 분위기는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어색함 대신 긴장감과 기대감이 차 안을 채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서구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한적한 공원 근처에 차를 세웠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까? 두 사람은 비가 그친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빗물이 맺힌 벤치에 나란히 앉은 그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은미야, 내가 잘못된 걸 알아. 하지만 너에 대한 내 감정은 형부, 저도 마찬가지예요. 은미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느끼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언니에게도 형부에게도 미안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은미의 말에 서구는 다시 그녀에게 키스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진하고 열정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품에 안겨 한동안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그들의 주변으로 노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서구의 손이 은미의 얼굴을 감쌌고 그들의 숨결은 차가운 가을 공기 속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구는 그녀의 손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더 이상 말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한 채 천천히 공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은미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영미가 야근이라고 했어. 집에 아무도 없을 거야. 그 말에 은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언니의 집, 언니의 남편과 함께 가는 것은 마지막 금지선을 넘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집은 싫어요. 다른 곳으로 가요. 서구는 은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사무실로 갈까? 네, 거기가 좋겠어요. 차 안에서 두 사람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차창을 통해 그들의 얼굴을 비추었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서구의 손이 운전대를 꽉 쥐고 있었고 은미는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늦은 시간, 사무실 건물은 이미 대부분의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의 숨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은미는 서구의 손을 꼭 잡았고 그는 그녀의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공간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그 공간은 전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낮에는 업무 공간이었던 곳이 이제는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공간으로 변모한 것 같았습니다. 불 켤까? 서구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이대로가 좋아요. 은미가 대답했습니다. 창밖에서 들어오는 도시의 불빛이 사무실 내부를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은은한 조명 아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서구는 은미의 손을 잡고 사무실 뒤쪽에 있는 작은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넓은 소파가 있었습니다. 고객들과의 상담을 위한 공간이었지만 오늘 밤은 그들만의 은밀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소파에 앉은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은미의 눈에서 불안과 열정이 교차했고 서구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을까요? 은미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아마도 후회하겠지. 하지만 지금에 충실하고 싶어. 서구의 말에 은미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옷이 하나씩 소파 위에 떨어질 때마다 그들은 더 깊은 연결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을 구속하던 모든 것들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마치 사회적 금기와 도덕적 굴레도 함께 벗어던지는 것 같았습니다. 은미의 얼굴은 네온사인의 푸른빛에 물들었습니다. 서구는 그녀를 바라보다 숨을 들이켰습니다. 완벽한 예술품을 처음 마주한 감상자처럼 그는 말을 잃었습니다. 은미의 몸은 지도처럼 펼쳐져 있었고 서구는 그 지도를 따라가며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고 싶었습니다. 은미도 서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피부에 새겨진 세월의 흔적들이 오히려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흔적들은 살아온 이야기를 담고 있었고 은미는 그 이야기의 다음 장을 함께 쓰고 싶었습니다. 소파의 가죽이 그들의 맨살에 닿아 서늘했지만 곧 두 사람의 체온이 그 공간을 데웠습니다. 창밖에서는 도시의 소음이 들려왔지만 그들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세계는 그 작은 회의실로 축소되었고 그 안에서는 오직 서로만이 존재했습니다. 많이 젖었어요. 제가 물이 좀 많아요. 형부, 넣어주세요. 너무 좋아요. 하나가 되는 순간 그들은 현실과 분리된 별개의 우주에 진입한 듯 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오랜 시간 갈망해온 무언가를 찾는 여정 같았습니다. 금지된 욕망이 해방되는 순간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굶주려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소파의 가죽이 그들의 피부에 달라붙었다 떨어지며 끈적한 소리를 냈고 오래된 소파 프레임이 그들의 격렬한 리듬에 맞춰 둔탁한 소리를 반복해 내뱉었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각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빠져나갔습니다. 은미가 서구의 이름을 속삭일 때 그것은 기도 같았습니다. 서구가 은미의 귓가에 말을 할 때 그것은 고백 같았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죄책감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다만 존재했던 것은 서로에 대한 갈망과 기쁨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환희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마치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밝게 빛나다가 천천히 어둠 속으로 녹아들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서 깊은 호흡을 이어갔습니다. 잠시 후 현실이 서서히 그들을 덮쳐왔습니다. 회의실의 벽, 테이블, 그리고 그들이 있는 서구의 사무실. 은미는 문득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깨달았고 서구의 품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형부,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서구는 그녀를 다시 품에 안았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함께 생각해보자.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금지된 사랑의 달콤함과 쓰라림을 동시에 맛본 그 밤, 두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과 함께 그들의 비밀스러운 관계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급속도로 깊어졌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사무실 동료처럼 행동했지만 단둘이 있을 때면 참았던 감정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매물을 보러 가는 길이나 빈 사무실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죄책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영미의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그 감정은 더욱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죄책감조차도 그들의 열정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금지된 열매의 맛을 알아버렸고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영미는 여전히 바쁜 업무로 늦게 퇴근하는 날이 많았고 그럴 때마다 서구와 은미는 집에서 둘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점차 그런 감정도 무뎌져 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미가 야근이라며 늦게 온다는 연락을 받은 후 서구와 은미는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부엌에서 음식을 만드는 동안 두 사람은 장난치며 웃었습니다. 형부, 이거 맛 좀 보세요. 은미가 요리한 국을 한 숟가락 떠서 서구의 입에 갖다 주었습니다. 맛있네. 너 요리 실력이 점점 늘어나는데. 정말요? 형부가 맛있게 먹어주니 기뻐요.
은미가 기쁨에 겨워 서구의 목에 팔을 둘렀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키스했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근 중에 서류를 놓고 와서 영미의 목소리가 들렸고 두 사람은 황급히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부엌 입구에 서 있는 영미와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영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언니, 은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구는 당황한 표정으로 영미만 쳐다봤습니다. 영미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집을 나갔습니다. 서구는 그녀를 따라 나가려 했지만 현관문이 세게 닫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어떡해요, 형부. 은미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구는 그녀를 안아주었지만 그의 마음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영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서구는 그녀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은미도 언니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미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지쳐 있었습니다. 서구와 은미는 식탁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미야, 미안해. 서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 은미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영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얼마나 됐어? 영미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서구가 머뭇거렸습니다. 얼마나 됐냐고. 얼마 안 됐어, 언니. 은미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영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혼하자. 서구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너희를 다시 믿겠어? 내 남편과 내 동생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니? 영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구는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영미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당장 짐 싸서 나가. 은미가 울며 영미에게 다가갔습니다. 너도 마찬가지야. 내가 어떻게 널 도와주려고 데려왔는데 이게 네가 은혜를 갚는 방법이니? 영미의 말에 은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서구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마지막 시도를 했습니다. 영미야,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용서? 날 바보로 하니? 이미 다 끝났어. 변호사 만나서 이혼 절차 밟을 거야. 영미의 단호한 태도에 서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알았어. 내가 나갈게. 서구는 괴로움과 죄책감에 어깨를 늘어뜨렸습니다. 나도 오늘 짐 싸서 나갈게. 언니. 은미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영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서구와 은미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서구는 간단히 짐을 챙겨 집을 나왔습니다. 은미도 자신의 짐을 정리했습니다. 두 사람은 집 앞에서 만났습니다. 형부, 이제 어떻게 해요? 은미가 물었습니다. 일단 호텔에 가자. 거기서 생각해보자. 두 사람은 근처 호텔에 투숙했습니다. 하지만 영미를 배신한 죄책감과 불안감이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특히 은미는 언니를 배신한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계속 울었습니다. 서구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28년 동안 함께한 아내를 배신한 것, 그리고 그런 행동으로 인해 가정을 파괴한 것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은미야.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 이틀 후 영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구의 사무실로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서구와 은미는 불안한 마음으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영미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낯선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내 변호사야. 이혼 서류 준비했으니 사인해. 서구는 망설였지만 영미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실감했습니다. 사인 다 했으면 이것도 봐.
영미가 노트북을 열고 화면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서구와 은미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사무실 CCTV에 찍힌 영상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사무실에서 은밀하게 만나는 장면, 키스하는 모습, 그리고 더 충격적인 장면들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CCTV가 있다는 걸 잊었나 봐. 이걸 삭제할 생각도 못했어? 너희가 사무실에서 한 짓이 다 여기 있어. 서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비밀스러운 만남이 모두 영미에게 발각된 것이었습니다. 영미야, 정말 미안해. 서구가 간절히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너무 늦었어. 이제 다 됐으니 둘 다 나가. 서구와 은미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밖에 나온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계가 이렇게 비참하게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형부, 저 때문에 이렇게 됐네요. 은미가 흐느꼈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모든 걸 망쳤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서로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그들을 위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서구와 은미는 처음으로 온전히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상했던 것처럼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불안감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형부, 우리 정말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은미가 물었습니다. 서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배신과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은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영미가 모든 것을 부모님께 알린 것이었습니다. 엄마, 은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 너머로 어머니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미는 전화를 끊고 오열했습니다. 그날 저녁 은미의 어머니가 호텔로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슬픔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어머니가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서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네 어떻게, 내 딸을 어떻게 이렇게 배신할 수 있나? 엄마, 제 잘못이에요. 은미가 울며 말했습니다. 너도 똑같아. 언니가 얼마나 널 걱정하고 도와줬는데 두 딸 다 이혼하는 건 죽어도 못 봐. 강서방 자네가 무릎 꿇고 빌어서라도 영미를 다시 데려와. 이 관계는 여기서 끝내. 서구는 어머니의 말에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는 은미를 사랑했지만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모님, 제가 영미에게 용서를 빌겠습니다. 은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그녀도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밤 서구는 영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 시간 설득 끝에 그녀는 마지못해 만남을 허락했습니다. 서구는 영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미야, 정말 미안해. 내가 큰 잘못을 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영미는 냉정하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내가 너를 다시 받아들여야 해? 우리 28년이나 함께 했잖아. 딸들도 있고 가족이잖아. 내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어. 앞으로 다시는 절대 그러지 않을게. 영미는 한참을 생각하다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가 찾아왔지. 서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딸 둘 다 이혼하는 건 못 본다고 했겠지. 영미야, 그게 아니라. 됐어. 내가 엄마 생각해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게. 하지만 은미는 당장 떠나야 해.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고. 서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은미를 떠나보내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그것이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알았어. 고마워, 영미야. 서구는 호텔로 돌아와 은미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은미는 예상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형부. 제가 떠날게요. 은미야, 미안해. 아니에요. 저도 잘못했어요.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거죠. 은미는 눈물을 흘리며 서구를 마지막으로 안아주었습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형부. 너는 어디로 갈 거야? 친구가 태국에서 스노클링 업체를 운영해요. 거기 가서 일을 도울 거예요. 새로 시작하려고요.
서구는 깊은 슬픔을 느꼈지만 그것이 옳은 선택임을 알았습니다. 잘 지내. 꼭 행복해야 해. 형부도요. 다음 날 서구는 은미를 공항까지 배웅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그녀가 출국장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영원히 채워지지 않을 빈자리가 생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구는 영미를 위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모든 노력을 다해 그녀의 신뢰를 되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미의 차가운 태도는 쉽게 녹지 않았습니다. 은미는 갔어? 영미가 물었습니다. 응, 아까 떠났어. 태국으로. 다시는 안 돌아오는 거지. 그럴 거야. 걱정하지 마. 영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구는 희망을 품었지만 영미의 눈에는 여전히 차가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부터 오랜 시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마워, 영미야. 내가 정말 잘할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서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매일 아침 영미를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했으며 퇴근 후에는 항상 영미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왔습니다. 그는 아내의 마음을 다시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영미의 마음은 이미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구와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 어려워했고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불편해 보였습니다. 식사 시간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지나갔고 밤이면 그들은 각자의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서구는 점차 희망을 잃어갔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미에게 부부 상담을 제안했지만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상담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2달이 지난 어느 저녁, 서구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영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에는 휴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영미야, 무슨 일이야? 서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영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서구야, 더 이상은 안 되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난 정말 노력했어. 용서하려고, 잊으려고, 다시 시작하려고. 하지만 못하겠어. 영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과 1분도 같이 있고 싶지 않아.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당신과 은미가 함께 있는 모습이 떠올라. 그 CCTV 영상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 서구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영미 옆에 앉으려 했지만 그녀는 몸을 뒤로 뺐습니다. 제발 이혼해줘. 영미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나를 지옥에서 꺼내줘. 제발 부탁이야. 서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이런 순간이 올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했지만 실제로 마주하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게 너가 원하는 거야?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응, 이미 변호사와 상담했어. 서류도 준비됐고. 서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더 이상 힘이 없었습니다. 알았어. 너가 원한다면 그렇게 하자. 다음 날 그들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는 동안 서구의 손은 떨렸습니다. 28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영미가 서류 작업이 끝난 후 서구에게 말했습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대구에서 떠나줘. 내가 공무원이라 이곳을 떠날 수 없어. 당신이 여기 있으면 계속 마주칠 것 같아서 괴로워. 서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떠날게.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일주일 후 서구는 짐을 정리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살아온 집, 일해온 사무실, 그리고 추억이 가득한 대구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그는 풍기읍으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었습니다. 풍기에 도착한 첫날, 서구는 작은 원룸을 임대했습니다. 방 안에는 필요한 가구만 놓여 있었고 창문으로는 먼 산이 보였습니다. 그는 짐을 풀고 창가에 서서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부동산 사무실을 열 계획이었지만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서구는 근처 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밥을 먹으며 그는 지난 몇 개월간의 일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은미와의 잘못된 관계, 영미의 상처받은 모습,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은 자신의 모습까지. 내가 뭘 한 거지?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구는 새 집의 작은 베란다에 나와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풍기의 밤하늘은 대구보다 별이 많았습니다. 그는 문득 영미와 함께했던 시간들, 그리고 은미와의 짧았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한때 그는 두 여자 사이에서 갈등했지만 이제는 둘 다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남은 것은 후회와 상실감뿐이었습니다. 서구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55세, 인생의 후반부를 혼자 걸어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끔 그는 영미에게 전화를 걸어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참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이제 자신이 없는 삶을 살 권리가 있었습니다. 은미에 대한 소식은 전혀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태국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행복한지, 여전히 자신을 생각하는지, 그런 생각들이 가끔 그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풍기에서의 첫 달은 고독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서구는 작은 부동산 사무실을 열었지만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며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서구는 사무실 창가에 앉아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의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한때는 단단하게 맺혀 있던 것들이 이제는 모두 흘러내려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지.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서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교훈 삼아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가 저지른 실수는 돌이킬 수 없었지만 앞으로의 삶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서구는 풍기의 작은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낙엽이 발 아래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차가운 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습니다. 그는 벤치에 앉아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 하지만 그 결과도 감당해야지. 그의 말은 바람에 실려 멀리 사라졌습니다. 서구는 이제 자신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를 받아들이고 쓸쓸하지만 담담하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풍기의 고요한 밤, 서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거는 돌이킬 수 없지만 미래는 아직 그의 손에 있었습니다. 후회와 반성 속에서 그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밑에 따봉 모양을 눌러주세요. 누르는 것은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격려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댓글란에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나눠주시면 더없이 기쁘겠습니다. 공감의 말씀이든 비판적인 의견이든 모든 의견은 제가 더 나은 사연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우리 모두는 삶이라는 복잡한 퍼즐을 맞추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후회하며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타인의 삶과 선택에 대한 작은 이해의 창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인생에 진실된 사랑과 행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